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강력한 행정명령 Safer at Home이 발동됐습니다. 거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주민들도 집에 머물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관련 속보 내용부터 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카운티 정부가 일제히 긴급 행정명령 Safer at Home을 발동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이동하지 말고 집에 머물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 회사와 업소, 쇼핑몰, 영리와 비영리 단체 등 사실상 모든 업종이 행정명령 대상입니다. 소속 직장인과 근로자들은 거의 모두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미 업장 내 영업이 금지된 음식점들의 경우 그대로 테이크아웃 영업은 가능합니다. 그 밖에 마켓과 약국, 병원, 세탁소, 주유소, 언론사 등 현재 상황에서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만 부분적으로 예외 대상입니다. 그 밖에 야외 행사나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종류의 모임 역시 지금과 같이 금지됩니다. 행정명령 발동 시한은 오늘 밤 자정부터 시작해 앞으로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뒤인 4월 19일 이후 추가 연장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행정명령 발동 이후 24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집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에릭 가세티 LA시장, LA 카운티 정부가 거의 동시에 Safer at Home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주 전역이 사실상 행정명령 권역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이보다 한층 더 강력한 자택 대기 이동 제한 명령이 발동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며 결국 한국 내 확진자 규모도 넘어섰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늘 발표한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공식 집계상 1,442명, 사망자는 150명입니다. CDC의 확진자 수는 보수적으로 집계된 것으로 스탠포드와 버지니아 공대, 버지니아 주립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집계 현황에는 미국 내 확진자 수가 무려 13,52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37명 더 많은 187명입니다. 이미 50개 주 전역에 확진자가 나온 상황. 미국 내 코로나19 청정 지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한국 내 확진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독일, 프랑스에 이어 전 세계 국가 중 7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시가 포함된 뉴욕주가 미국 내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코로나19 환자가 무려 1,000명 이상 늘어난 뉴욕주는 현재 4,152명 이상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시각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검사가 확대되면서 확진자 수도 크게 늘어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아직 드라이브스루 등 완전히 정확한 검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확진자 수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미 코로나19 확산의 공포를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겪은 만큼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예방 방역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예상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번 환자 수 급증은 그만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깊숙이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우려가 더 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윌셔와 놀만디에 위치한 건물 입주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건물 내 방역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건물 관리업체인 제이미슨 프로퍼티 측에 따르면 확진자는 3440 윌셔 오피스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12층에 주기적으로 출입해왔으며 해당 건물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빌딩 뒤편 3470 주차 건물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감염자가 일했던 사무실과 차를 주차했던 주차장은 접근 통제 조치가 내려진 상태며 관리업체 측은 해당 건물 내 공동구역에 대한 방역과 소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관리업체 측은 12층의 공동구역을 포함한 건물 내 소독 작업도 추후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관리업체 측은 해당 사실을 입주자와 정부 당국에 보고한 상태로 현재 보건당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전 세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백신 개발은 실제 적용까지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기존 약물 중에서 코로나19에 반응하는 약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기존의 말라리아 치료제가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대책 브리핑에서 말라리아 치료약으로 쓰이고 있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drug called chloroquine, and some people would add to it hydroxychloroquine. So chloroquine or hydroxychloroquine. Now this is a common malaria drug.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한 치료를 위해 식품의약국 FDA를 압박하고 있다며 처방전이 있다면 이 약을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첫 번째 백신 임상 시험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연구자들이 기존 약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작용하는 성분을 찾아내 억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에 나섰습니다. 기존 약물 분석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치료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후보 물질로 코로나19 신약을 개발하려면 후보 물질 발굴, 독성 분석, 동물 실험을 거쳐 임상 시험에 이르기까지 6년 이상 걸립니다. 연구원들은 현재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약물 중에서 바이러스와 같은 DNA에 작용하는 약물 60개를 찾아냈습니다. 이 가운데 10종은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전용할 수 있다면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가질 수 있는 셈이라고 연구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한 연방정부의 현금 지급안의 세부 내용이 나왔습니다. 성인은 $1,000, 어린이는 $500로 6주 뒤에 한 번 더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오늘 국민들에게 지원될 현금 지급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원책이 통과되고 3주 안에 성인 1명당 $1,000, 자녀 1명당 $500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첫 지급일을 기준으로 6주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한 번 더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이번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상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소득 기준은 $75,000, 부부 기준으로는 $150,000 이하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인 의료업계는 사실상의 업무마비 상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의류 박람회가 잇따라 취소되고 중국발 물량의 수입까지 중단되며 향후 사태 장기화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경제 중심인 다운타운 의류업계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가장 큰 계약 요구가는 의류 박람회 일정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진행되던 모든 쇼는 모두가 캔슬 아니면 포스트폰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 다운타운 쇼룸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도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갑자기 안 좋아진 게 그저께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판매가. 가게를 열어도 일단은 손님들이 아무도 안 오는 상황이고 큰 몰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닫는 상황이다 보니까 판매는 거의 지금 제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의류업계 종사자들은 지금이 업계 최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중국 생산 물량의 수입이 지연되고 있어 납품에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물류가 들어오더라도 주문을 취소해버리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지금.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고, 이미 벌써. 지금 하루가 다르거든요. 이제 우선적으로 중국이 코로나가 먼저 터지는 바람에 물건이 진행되는 게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 늦어진 물건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손님들이 물건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업계 종사자들은 이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가 관심입니다. 영업 손실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다운타운 한인 의료업계 전반이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만큼 더 진행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다른 케이스들을 보면 빨리 끝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지도 않고.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것과 다름없는 다운타운 한인 의료업계. 의료업 종사자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시가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위해 한국 업체와 검사 키트 수입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사지구 데이빗 뉴 시의원은 어제 자체적인 코로나19 예방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재 검사 확대를 위한 검사 키트를 수입하는 것을 한국 업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LA시 당국은 물론 캘리포니아주 연방정부와도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시의원은 또 자체적으로 사지구 예산을 투입해 노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은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하는 시설에 한해 무료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류 시의원은 LA 한인회 등 주요 한인단체, 한인 언론들과 협력해 한인사회가 필요한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을 지속해서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가 모든 비즈니스에 재택근무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예외가 인정되는 필수 직종들 역시 출근 비율을 25%까지 낮춰야 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는 오는 20일부터 필수 직종을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의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의무화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필수 직종은 배송, 미디어, 식료품 생산, 약국, 의료기관, 은행 등 재정 관련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경우 수용 직원을 25%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전날 직원의 50%만 출근하도록 한 데서 하루 만에 출근 직원의 비율을 낮춘 것입니다. I am going to increase the density control today. No more than 25% of people can be in the workforce. That means 75% of the workforce must stay at home. 현 시각 기준 뉴욕주 내 확진자 수가 4,152명으로 집계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택근무는 내일부터 시작되며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해고됐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90일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Offering 90-day relief on mortgage payments, waiving mortgage payments based on financial hardship, meaning if you are not working, if you're working only part-time, we're going to have the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waive mortgage payments for 90 days. 이 기간 동안 모기지 미납부로 인한 주택 압류 등도 중지됩니다. 이자가 붙지 않고 향후 크레딧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카드에 대한 수수료도 면제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로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되 극심한 공포에 빠질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tested now 22,000. We tested 7,500 people last night. Why are you seeing the numbers go up? Because you are taking more tests. 한편 뉴욕 JFK 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2명과 뉴욕공항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자 급하게 귀국길에 나서는 유학생들과 한인 교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국 국민들의 해외 여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여행경보 웹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 여행 금지 단계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즉시 귀국하거나 무기한 해외 체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렌스 델라모와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몰 등 남가주 4개 대형 쇼핑몰이 오늘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어제 저녁 7시 마지막 영업을 마친 이래 다시 쇼핑몰을 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와 LA 그로브몰,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웨스트필드 쇼핑몰 등 대부분의 쇼핑몰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최대 전동 스쿠터 공유업체 라임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전동 스쿠터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업 중단은 공유 스쿠터를 사용할 때 손을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 전파될 수 있다는 CDC의 경고에 따른 것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2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쿠박의 미국인 마리오 디아스 벌라트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과 벤 메가덤스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감염 사실을 알리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양성 판정을 받은 의원이 2명이나 나오면서 이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까지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74%가 코로나19로 주택 매매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응답자의 53%만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